둥근 애가 떴습니다. 여러분 계좌에 굿모닝을 만들어줄 전략키 머니왕을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지? 진행의 정지혜입니다. 간밤 미 3대 지수는 일제히 상승을 했습니다. 특히 S&P 500 지수는 이틀 연속으로 최고치 행진을 보여줬는데요. 이렇게 좋은 분위기에 흘러가는 모습인데 역시 우리 증시 역시 단주의 마감 모두 상승했습니다. 국내 증시는요. 떨었던 미국의 CPI 발표 무난히 넘겼다는 시장의 해석이 있었습니다. 니케이상에 모두 하락 마감을 했지만 국내 증시는 상승부를 지켜냈는데요. 코스피는 기관과 외국인의 동반 순매수에 힘입어서 상승폭을 키워가며 장중엔 3,250대를 뚫기도 했지만 3,249선에서 마감을 했고요. 코스닥은 개인이 상승세를 이끌면서 990대 위에 올라섰습니다. 이 속에선 특히 애플이 BMW 전기차 개발을 주도했던 고위 임원을 영입했다라는 소식과 삼성 SDI가 미국 배터리 시장 진출을 검토하고 있다라는 소식이 주목을 받으면서 전기차, 2차 전지 관련주가 강세를 보여줬고요. 현대차, 포스코, SK, 효성 이 4개의 기업이 수소기업 협의체 설립 논의 소식이 전해지며 수소차 관련 종목들의 주가가 들썩였습니다. 이외에도 해운, 항공, 이 운임 상승 소식에 한솔 로지스틱스가 상한가를 기록하는 등 종합 물류 테마의 강세가 돋보였고요. 디지털 화폐, 원자력 발전 테마의 강세도 눈에 띄었습니다. 미국의 소비자 물가지수가 시장 예상치를 상회한 가운데 다음 주 FOMC 회의를 앞둔 경계 심리 속 코스피는 3,250대 턱 밑에 서 있습니다. 우리의 계좌를 왕으로 이끌어줄 전략은 무엇인지 지금부터 머니왕이 알려드릴 테니까요. 놓치지 말고 챙겨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머니왕과 긴밀한 소통을 할 수 있는 방법부터 안내해 드릴게요. 먼저 박진섭 위원님과 노란톡으로 만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샵 0988 번호로 박진섭이라고 적어서 문자를 보내주시면 노란톡으로 함께 하실 수 있는 QR코드 안내창 보내드리고요. 그리고 스마트폰 화면에 여러분들 이 아래쪽에 있는 까만 네모를 보시면요. 바로 노란톡으로 함께 하실 수 있는 안내창이 뜹니다. 입장하실 수 있는 안내함과 이 스마트폰 카메라를 통해서 확인해 보실 수 있으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머니왕 1부 방송이 끝나고 10시 반 박진섭 위원님의 무료 방송이 시작됩니다. 오늘 특히 상한가 속출, 황금선, 종목, 매집 단가 분석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과 특별한 만남을 준비했다고 하니까요. 여러분들 꼭 성공 투자를 위한 전략과 비법까지 모두 얻어보시면 좋겠네요. 자, 그럼 신나는 토요일, 신나는 머니왕. 지금 출발합니다. 박진섭의 실전 머니 차트. 이론도 강하지만 실전에선 더욱 강한 머니왕 박진섭 위원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위원님,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예. 예, 이번 주 참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옵션 만기일도 있었고요. 시장 출렁이다가 이제 또 다시 또 상승세를 채워가는 모습인데요. 다음 주도 좀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위원님, 한 주 예. 어떻게 보내셨는지 인사와 함께 시장 이야기도 전해주세요. 한 주 진짜 바쁘게 보낸 것 같고요. 예, 특히 또 이번 주에 또 방송 좀 내가 좀 더 평소보다 많이 해가지고 좀 바쁘게 보냈고요. 시장 이제 간단합니다. 지금 시장 대응 전략은요 너무 심플합니다. 항상 저희가 3월 말, 3월 중순부터 말, 또 6월 중순부터 말, 대강 또 10월 중순부터 말, 9월 중순부터 말 이런 식으로 분기 실적 시즌 발표가 다가오면 여지 없습니다. 지금 트렌드가 실적이 잘 나고 있거나 또는 지금이 적자여도 괜찮습니다. 적자인 기업도 날아가는 종목 날아갑니다. 그래서 적자여도 적자 폭이 축소가 되거나 이런 기업들 중에서
상승폭이 지난 코로나 사태 이후에 크지 않은 종목들, 이런 종목들이 요새 아시겠지만 시장에서 불을 뿜고 있습니다. 상한가 가는 종목들의 특징을 놓고 보시더라도 이런 종목들이 상한가도 쉽게 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소외받던 종목들이. 그렇기 때문에 이건 지수가 고점에 있을수록 이런 현상은 자주 일어납니다. 지수가 고점에 있을수록 이렇게 현재 더구나 지수가 고점에 있고 실적 발표 시즌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는 실적이 좋아지는 주식들 아니면 현재 흑자가 나고 있거나 이런 기업 중에 아직도 주가가 여전히 장시간 횡보하다가 이제 상승세를 보이는 종목들, 이런 종목들이 요새 아마 상한가를 가는 종목들이 속출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아마 제가 잠시 후에 또 이제 말씀을 드리겠지만 제가 여기서 말씀드렸던 종목들 중에 이런 종목들이 요새 상한가가 지금 계속 아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의 특징을 아시고 지금 철저하게 이런 종목들을 좀 압축을 해서 투자를 하시는 게 가장 효율적인 투자 방법이신 것 같습니다. 네, 시장에서 여러 가지 이슈들이 나오고 있고 뉴스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속에서 강한 시세를 분출할 수 있는 그 특징 우리가 잘 분석해 보면서 내 계좌에도 강한 시세를 분출할 수 있는 또 수익을 키워갈 수 있는 방법을 얻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준비되어 있습니다. 박진섭 위원님의 아름다운 수익 강의, 바로 불꽃 매매 비법을 알아볼 수 있는 강의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과연 오늘은 어떤 주제를 준비하셨을지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예, 불꽃 매매 전략, 불종목, 또 꽃종목을 통해서 우리가 계좌의 수익을 키워나갈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주시고 계시는데요. 박진섭 위원님, 매주 이렇게 박진섭 위원님의 불꽃 종목들이 좋은 시세를 분출하고 있습니다. 그 종목들 만나보고 싶고요. 이야기도 전해주세요. 예, 먼저 말씀드린 종목은 지능기업입니다. 사실 제가 지능기업 하면 제가 지능아파트를 이제 떠올리시면 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제 개인적으로는 지능기업 하면 제가 깐풍기가 떠오르는데 지능아파트 하면 저희 누님이 예전에 깐풍기 좋아하세요? 그래서 갑자기 좋아해요. 좋아하세요? 네. 깐풍기 제가 어렸을 때 처음으로 가서 이제 그 누님이 만들어 주셔가지고 참 맛있게 먹은 기억이 나는데요. 효성중공업의 자회사입니다. 근데 이번 주에 22% 상승을 했습니다. 22%. 근데 아무래도 이제 매각 이슈가 나오면서 매수 당일 바로 상한가에 육박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종목들이 이제 많이 불을 뿜었는데 당연히 이번에 수주 공시가 나오면서 주가가 이제 좀 급등세가 나온 겁니다. 근데 제가 아마 요건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저번 시간에도 말씀드렸나요? 제가 좋아하는 세 가지 갖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효성그룹, 대기업 자회사, 또 1분기 영업이익과 순이익이 300% 이상 급증한 실적주, 그다음 시장의 주도주이면서 매각 이슈까지 이제 붙은 거죠. 그래서 한번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제가 그때도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차트를 보신다면은 꾸준하게 그러니까 이 종목은 이제 이게 중요합니다. 이 3월 24일 고점을 찍고 그냥 미끄럼틀 타듯이 그냥 건설주도 이때 다 사실 올라간 거 아실 겁니다. 상세를 보이는데 얘는 거꾸로 그냥 쭉 그냥 내려왔습니다. 마치 이것만 보면 상당히 그쵸, 안 좋은 뉴스가 있는 것처럼 보이시죠? 이게 근데 그런 게 아니라 바로 채권단이죠. 채권단이 물량을 시장에서 매각을 해야 됩니다. 근데 그게 사실은 그 경영권이 없는 지분 매각이다 보니까 아무도 관심을 가지지 않죠. 그냥 그거야 아무 의미가 없는 거기 때문에 프리미엄을 줄 수도 없고요. 그래서 그냥 채권단에서 모르겠다, 야 그냥 시장에서 팔아야겠다라고 장내 매각을 선택을 했죠. 그러면서 이제 주로 이제 은행이죠. 당연히 채권단이니까 은행 쪽에서 매도 물량이 계속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주가는 당연히 밀릴 수밖에 없죠. 계속 은행에서 매도를 하니까 그걸 말 그대로 주가는 하락세를 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지금 제가 여기 지금 아마 수급 그 매매 현황에 뜨질 않아서 제가 보여드리지 못하겠지만 이런 하락세를 보이는 가운데 사실은 그럼 이 최근 들어 주가가 좀 오르는 상황이죠. 그리고 또 제가 말씀드리고 주가가 또 한 22%의 급등세가 나왔는데 그 약간 또 조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런 흐름이 나온 거는 바로 이런 매각설 때문에 은행권에서 지금 한 6거래일째인가요? 매도를 정말 그동안 이렇게 퍼붓다가 단 한 주도 안 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연이틀 하락세는 나왔습니다. 근데 연이틀 하락세 나올 동안에 은행 쪽에서 매도는 단 한 주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은행의 매도세 체크를 한번 해보시고요. 은행이 왜 과연 이렇게 좋은 거래도 이렇게 팡팡 터지면서 장내 매각을 할 수 있는 이런 좋은 기회임에도 불구하고 왜 매각을 한 주도 안 할까요? 이런 좋은 기회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꾸준히 팔다가 그거는 누군가 알고 있을 수도 있고 저희가 모르는 뭔가는 있겠죠. 그래서 아무튼 이 종목은
그런 은행의 매도 이 부분을 체크 포인트로 보시고 대응을 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종목은 카스. 카스 아마 많은 분들이 처음에 아마 뭐 맥주를 떠올리신 분이 좀 많으실 텐데 카스는 이제 전자저울 그냥 딱 보시면 됩니다. 전자저울. 그래서 전자저울 뭐 우리가 식당에 가든 뭐 어디 가시든 전자저울 있지 않습니까? 뭐 가면 뭐 저희가 뭐 마트에 가도 있고요. 근데 그런 전자저울 뭐 대부분은 사실 이 부분은 제조 및 판매를 주요 사업을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올해 1분기 영업이익이요 319%. 당기순이익은 참 숫자가 좋아요. 숫자가 당기순이익은 777% 급증을 했습니다. 뭐 사실 근데 이 종목이 최근 움직인 거는 정치인 테마주로 엮이면서 움직인 거고요. 근데 아무래도 이제 경쟁 정치인이 좀 좋지 않은 뉴스가 나오니까 좋지 않은 뉴스 뭐 좋지 않은 뉴스인지 제가 정확히는 보면 이제 다 물론 그런 뉴스가 많습니다. 좀 뉴스가 나오다 보니까 이제 이 종목이 이번 주에 갑자기 또 이제 급등이 나왔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저희가 보면 5일선을 타고 한번 차트를 보시면 5일선을 타고 상세를 보이다가 조정세 보이고 그리고 뭐 아래로 21선이 올라오고 있죠. 근데 5일선을 타고 잠깐 하락했다가 5일선으로 다시 금방 올라간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뭐 21선까지 오지도 않았고요. 그래서 여전히 상세가 좋은 종목으로 보시고 뭐 정치인 테마주로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그런 뉴스 체크해 보시면서 대응을 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여기 있는 종목들은 제가 이번 주에 매매를 했거나 아니면 또 제가 관심 종목으로 또 이제 말씀을 드렸던 종목들 이번 한 주 그런 종목이라는 점을 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 종목은 중앙에너비스입니다. 중앙에너비스.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좀 흐름을 놓고 보시면은 사실은 제가 보는 뭐 유가 상승 뭐 종목이 되게 쉽습니다. 심플하게 보시면은 그 유가 상승 이게 요새 계속 되고 있는데 유가 상승하면 어떤 주식이 오를까? 그럼 이제 대부분 저희가 보면 뭐 GS 뭐 아니면 뭐 S-오일 뭐 이런 정유 관련주들 떠올리실 겁니다. 근데 뭐 다른 요새 태용로지스도 많이 또 그런 그 석유 운반선이기 때문에 관련주이기 때문에 뭐 떠올리실 텐데 사실은 요새 가장 민감하게 이 주가 상승과 맞물리는 종목은 바로 중앙에너비스입니다. 그래서 이 사태는 SK에너지 주식회사와 대리점 계약을 맺고요. 휘발유, 경유 이런 어떤 일반 유할 뭐 LPG까지 매입을 해서 말 그대로 이제 도소매업을 지금 하고 있는 회사고요. 이미 뭐 주유소도 가지고 있고 뭐 저유소, 휴게소 뭐 다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속회사로는 태양광 전기발전 회사도 있고요. 뭐 이번 주 뭐 사실 이 종목은 그냥 요새 유가가 $70 돌파를 했죠. 이번 주에. 근데 그때 사실은 상승폭은 크지 않았습니다. 유가가 뭐 그날 뭐 $70 돌파할 때 뭐 급등이 나온 게 아니라 단 1% 올랐는데 뭐 상징적인 유가죠. $70 돌파하니까 그날 아침에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아침에 거의 10% 정도 갭상승해서 출발했습니다. 이 종목이 바로. 그래서 유가 상승은 당분간 이 종목과 가장 밀접하다. 뭐 이렇게 보시는 게 맞으실 것 같고요. 뭐 차트 보시더라도 뭐 그냥 지금 주가가 뭐 말 그대로 좀 계단식으로 오르고 있기 때문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아무튼 유가 상승과 맞물리면서 이런 경기 회복기에 유가 상승이 계속되는 한 이 종목도 이런 식으로 출렁임은 있겠지만 계속 견조한 움직임이 보일 것이다. 뭐 이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 종목은 LS 전선 아시아입니다. LS 전선 아시아.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뭐 아무래도 이제 저희가 뭐 베트남을 떠올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외국 기업의 사업 활동을 지배하는 지주 회사고요. 그리고 뭐 자회사들로부터 받는 배당금도 당연히 이런 수익이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데 베트남에 이제 선제 진출해서 안정적으로 수주 잔고를 확보하고 있고요. 아무래도 해외 쪽 기업으로 사실 해외 쪽에서 많은 매출이 발생한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 뭐 사실 요새 전선주들이 많이 좀 급등이 나왔습니다. 근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보시면 뭐 주봉 차트를 보신다면은 뭐 여전히 사실은 지난 2018년도인가요? 그때를 놓고 보시더라도 현재 자리가 한 뭐 100%가 상승폭이 되지가 않습니다. 100%가 100% 되지 않기 때문에 참 어떻게 보면 보기 드문 종목인데 이렇게 상승률이 크지 않은 종목들이 또 다시 언제든지 또 불을 뿜을 수 있기 때문에 요새 시장의 트렌드고요. 또 이 기업은 당연히 실적이 나고 있죠.
또 LS 그룹의 계열사죠. 뭐 이런 뭐 여러 가지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이 종목도 좀 같은 맥락으로 보시고 좀 관심 있게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다음 종목은 예, 예, 다음 종목은 예, 하림지주입니다. 예, 우리 앵커님은 아마 예, 그 앵커님 아마 그 치킨 같은 거 잘 안 드실 것 같은데 예, 아무래도 예. 왜 그럴 거라 생각하시죠? 아니 뭐 건강 아무튼 그러실 것 같아요. 제 느낌은. 아주 저는- 좋아합니다. 좋아하세요? 아 좋아하세요. 예, 예, 많이 예. 먹고 있습니다. 아 그러세요. 아, 예. 예. 아무튼 뭐 참 하림지주 저희가 시장에서 어떻게 보면 약간 잊혀졌던 종목입니다. 이 종목도 별로 이제 사람들 속에서 약간 잊혀졌던 종목인데 뭐 최근 들어 이제 뭐 아직 사실 이 종목은 이미 그 징조는 있었습니다. 왜 대표적으로 자회사가 우리가 페노션 또 NS 홈쇼핑이 있습니다. 근데 뭐 이 페노션이 아시겠지만 이 하림지주는 제가 좀 개인적으로 잘 알고 있는 회사인데 이 판교에 이제 본사가 있죠. 판교에. 근데 말 그대로 되게 많은 그러니까 사업을 확장하는데 상당히 많은 관심이 있는 종목이 사실은 아마 하림지주 하시는 많은 분들이 그냥 닭고기 파는 업체 이렇게 떠오르시는 분이 많으실 텐데 그게 아니라 하림지주는 상당히 많은 이 사업을 확장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외식업 또 홈쇼핑 또 이런 뭐 해운업체 그 외에도 상당히 많은 자회사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기업 인수, 사업 확장에 관심이 많은 회사인데 대표적인 회사인데요. 뭐 페노션과 NS 홈쇼핑이 사실은 알짜배기 회사죠. 현금을 시켜주는 말 그대로 그런 역할을 해주고 있는데요. 캐시카우 역할을 해주고 있는 거죠. 근데 이 하림이 이제 자회사죠. 하림이 이제 이번에 이스타항공 인수전에 참여가 되면서 말 그대로 주가의 상승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이제 제가 이제 저희가 그날 당일 발굴하고 당일 뭐 LS 전선 아시아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당일 발굴하고 당일 한 10% 정도의 상승세가 나온 종목인데요. 이 종목도 뭐 사실 저희가 보통 보면 승자의 저주라고 아마 아시겠지만 예전에 기업들 인수했다가 사실은 힘들어서 도로 매각을 하거나 아니면 뭐 취소를 하거나 우리 살래 그랬다가 도저히 안 되겠어 우리 안 살래 뭐 이런 경우도 있었고 사실은 이 승자의 저주라는 게 많이 사실 있었습니다. 그동안에 이 기업 인수에 있어서. 근데 아무래도 이제 지금 이제 코로나 백신 국면에서 여행 수요가 다시 늘어날 수 있고 또 이제 재개 당연히 되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오히려 하림 지주는 승자의 저주가 아니라 현재까지는 뭐 승자의 축복이죠. 축복을 받으면서 주가가 뭐 하림 아시겠지만 요새 하림 지주는 좀 얌전히 움직이는 거고요. 하림은 뭐 요새 뭐 말 그대로 매일같이 급등 또 그리고 윗꼬리 달고 내려오고 또 조정 그리고 또 다시 급등 뭐 이런 하림이 요새 뭐 정말 시장에서 좀 핫하게 움직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무튼 이 종목은 당분간은 이런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계속 이런 좋은 흐름을 좀 기대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이제 꽃 종목인데요. 꽃 종목. 지금까지 이제 불 종목을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부터 꽃 종목입니다. 시간 관계상 제가 되는 데까지만 좀 말씀을 드리고요. 이번 주에 제가 매매했거나 이런 종목이 한 뭐 제가 숫자를 세어 보니까 11개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걸 다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다 말씀을 못 드릴 것 같고요. 꽃 종목입니다. 오리콤입니다. 사실 오리콤 이 종목은 이제 7,600 가격대는 아마 7,600원에서 이제 발굴이 됐습니다. 7,600원에서. 근데 아마 7% 정도 당일이죠, 그것도 당일 종가로 해서 한 7% 정도 올라서 마감을 한 것 같습니다. 근데 두산이 60% 넘는 지분을 갖고 있고요. 두산의 자회사입니다. 그래서 두산과 관련된 매출이 대부분이고요. 최근 들어 두산중공업을 비롯해서 두산그룹주들의 주식 상세가 나오면서 같이 상세를 보였다가 당연히 두산중공업 관련주들이 다 내려갔죠. 특히 두산중공업이 그러면서 이제 조정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뭐 두산그룹주와 같이 움직인다. 이렇게 심플하게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뭐 장중에 두산그룹주가 올라간다. 그러면 오리콤도 올라간다. 이렇게 보시고 이것도 사실은 놓고 보시면 대기업의 자회사인 거죠. 오리콤도. 그렇죠.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사실은 뭐 안정적으로 이제 주식을 가지고 계시면서 언젠가는 정말 또 불을 뿜을 수 있는 후보군입니다. 그거 보시면 그렇게 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다음 종목은 이제 일진파워입니다. 정말 이 종목도 이름에 파워자가 붙는데 일진파워 어떤 분은 좀 이름이 좀 아무튼 뭐 이런저런 얘기 말씀하시는데 아무튼 일진파워 이름은 참 좋습니다. 근데 이 종목도 이제 아무래도 이제 원자력 발전 또 신재생에너지기 제작 전문 업체입니다. 근데 뭐 원전 관련주죠. 제가 나중에 또 이제 말씀을 드리겠지만 뭐
원전 관련주 세 가지 모멘텀 제가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데 한미 정상회담 부분 또 빌 게이츠와 워런 버핏 회장의 말 그대로 원자력 같이 한번 만들어 보자 합의한 거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2050년 탄소 중립 정책 이거에 뭐 세계 각국이 이제 원자력을 활용할 수밖에 없다. 이번에 뭐 여론조사를 했지만 우리 국민들 상당수 보면 제일 좀 많았던 게 원전이 이 청정에너지를 저희가 활용을 위해서 필요할 수밖에 없다. 이게 좀 더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미 인식도 그렇게 되고 있는데 아무튼 이 종목도 사실은 이 유가가 아니라 당연히 뭐 유가상도 맞물려 있죠. 근데 지금의 어떤 원전주는 아까도 제가 앞서서 뭐 종목을 말씀드렸지만 원전주는 기본적으로 지금 시장에서 주도주 그리고 정부의 정책주기 때문에 조정시마다 사실 관심을 가지시고 대응을 하신다면 뭐 단기든 중장기든 수익을 좀 보시는 종목으로 보시고 대응을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다음 종목은 또 대유 플러스입니다. 사실 이 종목은 이제 좀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제가 아무튼 발굴되고 나서 뭐 다음 날이죠. 1박 2일로 뭐 다음 날 뭐 한 6% 정도 오른 것 같습니다. 근데 물론 이제 주가 다시 또 하락세를 보였죠. 근데 좀 특이하게 이 회사는 지금 뭐 네트워크 솔루션 또 통신 장비 개발 판매 업체입니다. 그래서 뭐 아시겠지만 위니아 딤체 위니아 딤체가 이제 위니아 딤체 자회사죠. 그래서 저희가 백신을 이제 옮기려면 초저온 냉동고가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 회사가 이제 개발을 했고 미국 FDA 사전 승인도 획득을 했습니다. 근데 온도를 다양하게 맞출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예전에 뭐 콜드체인 관련주 난리가 났을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뭐 그래서 이 종목은 뭐 온도가 뭐 아무튼 뭐 다 백신이 틀립니다. 적정 온도가. 근데 그걸 다 맞출 수가 있어요. 맞출 수 있게 이 제품을 이제 개발했기 때문에 그 모멘텀이 있고요. 또 중요한 부분이 또 이 회사는 좀 특이하게 이런 뭐 전기차 말 그대로 전기차 충전기 제조사죠. 이런 회사와 말 그대로 충전기 판매 또 충전 어떤 같이 하기로 이제 사업 계획을 밝히면서 이 종목은 콜드체인 관련주면서 동시에 전기차 관련주 이렇게 얽혀 있습니다. 그래서 그 1,000원대 주식이지만 1,000원대 주식 보시면 뭐 1,000원대 주식이지만 지금 주가가 뭐 사실은 영업이익과 순이익이 잘 나고 있는 회사고요. 그리고 뭐 아무튼 주가 흐름은 뭐 똑같습니다. 보시면 뭐 이건 주봉 차트인데 오랜 시간 횡보를 했죠. 오랜 시간 횡보하고 이제 상세가 좀 나온 거기 때문에 올해 들어서 그것도 나온 거기 때문에 이런 종목도 언제든지 다시 또 좋은 흐름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도 뭐 관심 가지시고 지켜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예, 이번 주 역시 뜨거웠던 불꽃 종목들 그 모멘텀과 맥점까지 알아볼 수 있는 그런 강의 시간이었는데요. 나는 좀 더 박진섭 위원님과 긴밀한 소통을 하고 싶다. 그리고 또 전략을 받고 싶다 하신 분들은요. 저희 쪽으로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100원의 이용료가 있는 샵 0988 번호로 박진섭이라고 적어서 문자를 보내주시면 노란톡으로 함께 하실 수 있는 링크를 보내드리고요. 아니면 여기 화면 아래쪽에 까만 네모 보이시나요? 여러분의 스마트폰 카메라로 이 까만 네모 QR코드를 보시면요. 바로 스마트폰 카메라 화면에 노란톡으로 함께 하실 수 있는 링크 안내창이 뜹니다. 그것을 누르시면 바로 여러분 노란 쪽으로 입장을 하실 수 있는 방법 안내해 드리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릴게요. 자, 여기까지 저희는 이렇게 불꽃 매매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이번에는 돈 되는 테마주를 알아보러 지금 출발합니다.
이번 주 시장을 주름 잡았던 핫템들을 알아볼 수 있는 시간입니다. 머니왕 박진섭 위원님의 돈 되는 테마주 알아볼 건데요. 여러분들 박진섭 위원님과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노란톡 있습니다. 샵 0988 번호로 박진섭이라고 적어서 문자를 보내주시면 노란톡 함께 하실 수 있는 링크 보내드리고요. 이 까만 네모를 통해서도 노란톡 함께 하실 수 있는 링크 보내드리니까요.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 주 어떤 이슈들이 주목을 끌었는지 박진섭 위원님 이야기해 주시죠. 예, 뭐 어제 뭐 시장 자체가 뭐 어제는 사실은 제가 좀 더 말씀을 드릴 건데 먼저 뭐 어제 뭐 여러 테마들이 지금 수단매가 돌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근데 지금은 경기 회복기와 맞물리는 종목들이 있지 않습니까? 뭐 예를 들면 뭐 저희가 뭐 물류주라든지 아니면 뭐 석유 관련주들 아니면 뭐 소비 관련주들 뭐 이런 종목들이 여전히 시장에서 강한 움직임을 보이기 때문에 지금 뭐 아무튼 뭐 되는 종목들로 뭐 그러다가도 근데 또 좀 약간 의외의 종목도 나옵니다. 근데 의외의 종목들은 앞서 말씀드렸지만 그동안 거의 뭐 상승폭이 없었던 종목들 그리고 뭐 아무래도 지수가 고점에 있다 보니까 아직도 좀 싼 종목이 없나 이걸 많이 찾으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런 종목들이 쉽게 또 시세를 주기 때문에 지금 뭐 약간 예를 들면 어저께 이겁니다. 물류주들 뭐 어저께 제가 오늘 뭐 사실 핫테마도 갖고 나왔지만 물류주들도 보면은 다 엇갈립니다. 각계전투의 장이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예, 그렇다면 이번 주 핫앤쿨 무엇인지 너무나 궁금해집니다. 화면으로 꼽아보도록 할게요. 화면 보시죠. 자, 이번 주 핫앤쿨입니다. 핫으로는 종합 물류를 꼽아주셨고요. 쿨섹터 원전 꼽아주셨습니다. 자, 하나씩 자세히 들여다보도록 할 텐데요. 종합 물류 같은 경우에는요. 이 정부가 2배 이상의 그러한 상승률을 지원하겠다라는 소식 속에서 한솔로직스가 상한가를 기록하는 모습도 보여졌습니다. 박진섭 위원님, 종합 물류에 대한 이야기 전해주시죠. 예, 어제 이제 종합 물류 관련도 강세를 보였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뭐 저희 종합 물류 하면 여러 가지 부분이 있는데요. 아무리 피님도 아마 택배를 많이 시키실 것 같은데. 저 택배 많이 시켜요. 그렇죠. 네. 택배 많이 시킬 것 같아요, 왠지. 그래서 많이 올랐나? 그럴 수도 있어요. 네. 사실 뭐 저조차도 뭐 택배를 사실 이런 걸 뭐 시켜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뭐 요새 아무튼 코로나 사태 이후에 저도 이제 완전히 사실 너무 편하더라고요. 해보니까. 근데 종합 물류 관련주들이 지금 뭐 강세를 보였습니다. 근데 사실 이제 어제 사실 정확히 말씀드리면 어제 이제 강세를 보인 겁니다. 특히 한솔 로지스틱스 같은 경우에는 상한가를 어저께 기록을 했고요. 뭐 물류 전문 회사죠. 제가 이 회사를 먼저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물류 전문 회사고요. 또 이 회사도 우연을 치지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바로 한솔 그룹의 자회사죠. 가만히 이렇게 놓고 보시면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 대기업의 자회사가 은근히 많은 것 같습니다. 보면 이게 아무튼 이런 종목도 좀 관심 있게 보실 필요가 있어 보이고요. 물류 전문 회사입니다. 제3자 물류 전문 업체, 뭐 물류 컨설팅, 뭐 여러 가지 이제 그런 서비스를 지금 하고 있고요. 그래서 특히 뭐 컨테이너 운송, 뭐 트럭 운송, 해상, 항공 뭐 다 합니다. 다 하고 있고 그러면서 이제 아무래도 한솔그룹 이제 매출이 당연히 크겠죠. 한솔그룹 어떤 그 향으로 해가지고 그쪽 매출이 제일 많이 발생을 할 수밖에 없죠, 당연히. 그래서 기본적으로 당연히 안정성이 있죠. 뭐 한솔 이 회사가 말 그대로 이제 물류 관련을 하다가 갑자기 정말 대기업에서 그걸 예를 들어서 바꾼다거나 이런 가능성은 제로에 가깝겠죠. 그렇기 때문에 안정적인 매출이 확보가 된다는 점, 이 점이 강점이고요. 또 성장성도 겸비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물류주들이 보시면 동방이 아니라 쿠팡 관련 물류주들이 막 급등을 했었습니다. 또 급락세가 나왔는데 여전히 회복을 못한 그런 그 물류주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한솔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보면 주가를 놓고 보시더라도 한번 차트 놓고 보실까요? 차트 놓고 보시더라도 이 종목도 물론 급등 후에 사실 급락이 나왔습니다. 나오고 또 다시 상승 이런 흐름을 보이다가 지금은 이제 좀 약간 조용히 흘러가다가 이번에 말 그대로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다른 화면을 보여드렸네요. 죄송합니다. 주가를 보시면은 주가가 말 그대로 이 종목도 처음에 이제 급등세가 나왔었고요. 그리고 나서는 이 종목 똑같이 사실은 아시겠지만 우리 그 쿠팡 관련해서 주가가 막 움직일 때 같이 움직였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락세가 급락이 나온 거 맞고요. 그 다음부터 꾸준하게 주가가 오르다가 결국에는 이제 상한가를 갔거든요. 그래서 이런 물류 관련주들을 보면은 이렇게 대기업이 기본적으로 배후에 있는 종목들은 이런 식으로 안정적인 어떤 주가의 어떤 흐름을 보입니다. 근데 그렇지 않은 종목들은 아까 이제 제가 또 이제 뒤에 보실까요? 뒤에 보시면 KCT 같은 경우도 이제 물류 관련주인데 상당히 급등락을 반복을 했죠.
그리고 여전히 뭐 고점에서 약간 그 하락폭이 보이는데 이런 식으로 아무튼 물류 관련주 핫했습니다. 그런데 항상 대기업 배후에 있는 종목 한번 잘 관심 있게 보시면 이런 한솔 로지스틱 같은 종목들 또 발굴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핫테마에 대해서 먼저 꼽아줬습니다. 종합 물류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자, 이번에는 쿨섹터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원전을 꼽아주셨습니다. 사실 지난 금요일에도 이 원전 관련주가 좀 움직이는 모습이 보여졌는데요. 이에 따른 그런 자연스러운 조정이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럼요. 원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사실은 뭐 이게 저희가 뭐 어떤 뭐 관련주에서 뭐 쿠팡 관련주 해가지고 뭐 순간 뭐 사실은 그렇게 관련성이 없어도 주가가 급등했다가 사그라들고 거기서 조용히 흘러가는 종목이 아니라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그런 종목이 아니라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정책주다. 그리고 아까 제가 정책 세 가지 모멘텀 말씀드렸지만 저는 뭐 원전주 계속 좋게 보고 있습니다. 또 그동안 사실은 상승기에도 원전주가 시장에서 관심을 못 받다가 받은 부분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원전 관련주 물론 이제 두산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공매도 이런 대차장과 거의 10배 급증했다고 하면서 주가에 좀 하락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뭐 최근 들어 외국과 기관의 매수세가 또 들어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제 원전주들이 그동안 워낙 사실은 그 좀 잠잠하게 움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어떤 매물들이 나올 수도 있다고 보여지고요. 여전히 사실은 이 원전주들이 올랐지만 기타 주도주들을 생각해 보면 아직 상승폭이 크지가 않은 종목들이 꽤 있고요. 아까 제가 세 가지 모멘텀을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 부분은 생략하도록 하고요. 제가 아까 앞서서 언급한 세 가지 이 모멘텀 말씀드렸는데 이런 뉴스 플로우는 계속 나올 수 있습니다 앞으로. 갑자기 뭐 영국에서 뭐 원자력 수주를 발주한다, 아니면 뭐 예를 들어서 뭐 사우디아라비아에서 발주한다. 뭐 지난 주 후반 이번 주죠. 이번 주 후반에도 당장 이라크발 뉴스가 또 나오면서 원전 관련 수주 그 수주 뉴스가 다시 또 나왔죠. 나오면서 그날 또 원전주들이 또 그날 또 사실은 좀 불이 붙었죠. 그리고 다 조정을 보이고 있지만 결국 이런 뉴스 플로우가 계속 나올 거기 때문에 저희가 뭐 이거는 일회성이 아니라 정부의 정책주다. 그리고 지금 시장을 끌고 갈 수 있는 충분한 주도주의 자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종목 계속 앞으로 원전주들은 조정 보일 때마다 매수하시고 제가 볼 때는 뭐 단기, 중장기 다 뭐 메타버스도 마찬가지입니다. 메타버스 시장에서 조용히 반짝했다가 우리 연초에 반짝했다가 그리고 나서 뭐 거의 뭐 종목이 다 그냥 조용히 흘러갔습니다. 조정 하락이 좀 크게 나와서요. 그러다가 뭐 최근 다시 또 불이 붙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아시겠지만 고점에서 머물러 있잖아요. 그렇죠? 그 부분이 바로 정부의 정책 테마주로 엮였기 때문에 정책 테마주로 엮이는 순간 이 종목들은 이제는 고점을 찍고 아무튼 그 부분에서 머무르면서 계속 좋은 흐름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게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예, 원전주 같은 경우에는 조정 시 매수 관점도 제시해 주셨습니다. 정리해 볼게요. 핫테마는 종합 물류 꼽아 주셨습니다. 운임 상승 지속에 따른 수혜 기대감 증가했다라는 이야기 전해 주셨고요. 쿨테마로는 원전주 꼽아 주셨는데요. 최근 급등에 따른 자연스러운 조정 과정이었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지속적으로 뉴스가 나오면서 또 상승 변동성 볼 수 있겠다라고 말씀해 주셨으니 여러분들 관점 잘 챙겨 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사랑했던 종목은 무엇이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어떤 종목 꼽아주시겠습니까? 이번 주는 KB금융입니다. KB금융. 그래서 바뀌었네요. 제가 바뀌었습니다. 예. 예. 이거 뭐 제가 바꾸고 싶어서 바꾼 게 아니라 개인분들이 네. 한 주 내내 계속 매수세를 보인 종목을 제가 기준으로 잡는데요. 네. 삼성전자는 물론 4거래일 연속 수매수세 보였고요. 뭐 하루는 매도세를 보이셨습니다. 근데 뭐 이번 주 내내 개인분들이 저희가 수매수를 보인 종목은 바로 이제 KB금융인데요. KB금융이 이제 요새 아무래도 저희가 이제 주로 이제 개인 투자분들이 많이 매수한 종목이 보통 이제 하락할 때 많이 매수하시기 때문에 이번 주에 한 1% 정도의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실제로는 하락 거의 뭐 보합으로 보셔야죠. 보합권인데 뭐 아무래도 이제 지난해 말이죠. 임시주총회에서 이제 KB금융이 밝힌 부분이 당연히 뭐 넘버원이죠. 넘버원 금융그룹 또 넘버원 금융 플랫폼 기업. 그래서 뭐 KB금융이 앞으로 새로운 먹거리 포커스를 맞춘 거는 바로 플랫폼 기업 이걸 아마 잡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도 애플 같은 경우는 저희가 뭐 각 휴대폰의 어떤 모든 장점을 사실은 뭐 어떤 특별한 기술보다는 모든 장점을 모아서 말 그대로 애플의 어떤 휴대폰을 만들면서 사실은 그걸 기준으로 해서 플랫폼을 만든 부분이거든요. 근데 마찬가지로 이 KB금융도 사실은 이런 모든 어떤 그 플랫폼을 만들어서 말 그대로 이제 경쟁사까지 받아들이는 발빠른 이제 오픈화 전략으로 새로운 먹거리로 잡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뭐 아무래도 지금 결국에 이제 사실은 뭐 KB금융하면 요새 또 거의 뭐 금융주, 은행주는 거의 이제 시장에서 말씀을 안 하시고 있기 때문에
한번 차트를 보신다면은 뭐 주가는 여전히 고점권에 머물러 있습니다. 근데 아래쪽으로 5월 11일이죠. 벌써 이제 한 달이 지났네요. 고점을 찍고 뭐 아래로는 5만 5천 원, 위로는 6만 원. 이게 좁은 밴드 내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종목은 지금은 신규 매수는 조금 기다리셨다가 제가 볼 때는 이 종목이 좀 내려갈 때 매수하시는 게 아니라 이 하단부를 깨고 내려갈 때 이제 내려가니까 이 종목이 싸기 때문에 한번 저가 매수 해봐야지 이러고 이제 매수하시는 게 아니라 오히려 상단부죠. 6만 원을 돌파하고 6만 원이라는 중요한 마디 주가 돌파하고 그 위에 안착한 흐름이 나올 때 그때 오히려 상승할 때 그러니까 모든 종목은 이 박스권에서 움직이다가 상승 추세로 전환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상승 추세로 이렇게 횡보하다가 상승세로 전환이 될 때 이제 드디어 이 종목은 상승의 걸음을 뛰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거기서 작든 크든 뭐 급등이 나올 수도 있고요. 그런 흐름이 나오기 때문에 이런 종목 KB은도 마찬가지입니다. 오히려 6만 원 돌파하고 그 이후에 안착이 될 때 그거 확인하시고 한 발짝 늦게 매수하시는 게 훨씬 수익률에 도움이 되시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대응을 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예, 이번 주 개인 투자자들의 사랑을 가장 많이 받았었던 종목으로 KB금융을 꼽아주셨습니다. 종목의 대응 전략까지 여러분들 잘 체크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머니왕 박진섭 위원님의 종목 리뷰를 더 듣고 싶다, 그리고 공략주를 알고 싶다 하신 분들은 주목해 주세요. 이 방송이 끝나고 10시 반 무료 방송이 있습니다. 오늘도 이 불꽃 매매에 대해서 자세히 알려주신다고 하고요. 요즘 또 강한 시세를 분출하고 있는 방법, 그 비법까지 전해주신다고 하니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인터넷 검색창에 MTN 밴드 검색하시거나 머니왕 검색해 보시면 첫 번째 링크를 따라서 저희 홈페이지에 찾아올 수가 있고요. 여기서 박진섭 위원님의 무료 방송 참석해 보실 수가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의 참여 부탁드릴게요. 자, 그럼 이번에는요. 다음 주 수익 전략을 찾아서 출발하겠습니다. 채널은 고정! 머니왕에 떴습니다. 주식 걱정에 주말이 없으신 분들을 위한 머니왕 1, 2, 3. 박진섭의 불꽃 매매 기법과 하델 툴테마 완벽 정리 머니왕 1부.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수익 강의 위클리 이코노미 머니왕 2부. 도와줘요 황매기 종목 상담부터 황매기 포착 종목까지 머니왕 3부. 주식 정보의 모든 것 머니왕에서. 넥스트 머니, 넥스트 수익왕은 바로 여러분의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간절한 소원을 들어줄 머니왕 박진섭 위원님의 종목 전략 잠시 후 새롭게 공개될 테니까요.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이전에 제시해 주셨던 종목들의 흐름 먼저 짚어볼 건데요. 제가 벌써부터 이렇게 왕관을 쓴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의 수익왕 박진섭 위원님, 이번 주의 흐름도 굉장히 대단했습니다. 첫 번째 종목이 바로 LG 헬로비전입니다. 상한가 기록을 하면서 많은 투자자들의 이목을 끌었었던 종목인데요. 어서 이야기 듣고 싶습니다. 예, 뭐 저희가 LG 헬로비전 이 종목도 이제 마찬가지입니다. 저희가 죄송합니다. 이게 왜 이러죠? 죄송합니다. 이런 실수. 아름다운 스윙 멜로디. 죄송합니다. 꺼주세요. 죄송합니다. 정말. 한전산업이 잠깐만요. 저희가 먼저 LG LG 헬로비전이죠. LG 헬로비전 같은 경우에 종목이 사실은 이제 주가가 상당히 견조하게 움직였습니다. 그동안 견조하게 움직이다가 어제죠. 어제 상한가를 가면서 신고가를 갔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희가 시장에서 놓고 보면 여러 가지 이제 이슈가 있었습니다. 그동안에 놓고 보면은 한번 제가 이 종목 먼저 차트를 간단하게 제가 보고 먼저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그동안에 놓고 보면은 주가 흐름을 놓고 보더라도 상당히 제가 잠깐만요. LG 헬로비전에 놓고 보시면은 주가가 그동안 상당히 오랜 시간 동안에 작년이죠. 거의 정말 주가 움직임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하나도 없었고 뭐 거의 뭐 직선을 그었죠. 직선을 그었다가 말 그대로 주가가 살짝 반등이 나왔다가 또 횡보 이런 걸 보였습니다. 근데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종목은 이미 제가 사실 제일 어떤 좋아하는 흐름이죠. 대기업의 자회사, LG U+의 자회사 이란 점이 있었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영업이익과 순이익이 꾸준히 나오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런 가운데 이 회사가 좀 이제 사실은 요 앞서서도 잠깐 이슈를 받았던 게 바로 LG U+와의 어떤 합병 가능성 이런 부분은 이제 모멘텀을 받은 거고요. 이번에 LG U+가 사상 처음으로 1,000만 주의 말 그대로 자사주를 이제 매입을 하고 있죠. 매입을 한다고 하는데 이제 이러한 부분이 사실은 이런 부분이 바로 뭡니까 LG 헬로비전과의 어떤 그 인수 합병을 위한 어떤 그 어떤 사전 정리가 아닌가. 말 그대로 이제 지분을 갖다가 서로 이제 맞교환 인수 합병 과정에서 그런 지분 부분이 필요하기 때문에 바로 이런 어떤 뉴스가 나온 게 아닌가 하고 시장에서는 이렇게 관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LG 헬로비전도 이번에 뭐 아무튼 그 새로운 신규 콘텐츠 쪽에 말 그대로 이제 400억 이라는 투자하는 부분 이런 뭐 뉴스가 겹치게 되면서 사실은 이제 헬로비전이 어제 신고가를 가고 뭐 사상 뭐 최고가를 가면서 주가가 이제 계속 올라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사상 최고가는 아니고 50일 신고가입니다. 50일 신고가를 가고 주가가 꾸준히 올라가고 있는데요. 결국 이제 이렇게 저희가 기본적으로 뭐 다 요새 튀는 종목들이 다 이렇습니다. 보면은 꾸준하게 주가가 말 그대로 움직이다가 대기업의 자회사이면서 이런 종목들이 갑자기 빛을 보면서 주가가 급등하는 어떤 뉴스 플로우에 의해서 주가가 급등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결국 뭐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지금 이 종목이 최근 들어 또 어제 상가를 간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도 바로 이 LG U+의 합병 가능성. 이게 뭐 당연히 모기업이죠. 이런 어떤 부분의 이슈가 뉴스화가 돼서 간 거기 때문에 이 종목도 아무튼 뭐 지금 흐름이 이렇게 나왔고 지금 최근 들어 하면 콘텐츠 기업 이런 쪽 기업들이 주가가 상당히 강했습니다. 근데 이제는 중요한 거는 콘텐츠 기업도 각계전 투자장이기 때문에 가는 것만 갑니다. 그리고 이 종목도 앞으로 흐름을 갖다가 지금 사실은 뭐 상승폭을 놓고 보시더라도 작년이죠. 코로나 사태 이후에 오름폭이 주봉 차트를 보시면 이제 뭐 226% 올라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2019년의 최고점은 바로 12,750원.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종목도 상승세에 좋게 보시고요. 사실 이 종목이 이제 좀 새롭게 가기 위해서는 일단 기본적으로 주가가 10,000원 위에 일단 올라가는 게 중요하죠. 그리고 그러면 이제 또 아무래도 주가는 또 새로운 길을 열 수가 있기 때문에 말 그대로 조정시마다 이런 종목도 관심을 가지시고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예, 지난 금요일에 상한가 마감을 한 LG 헬로비전에 대해서 대응 전략 챙겨봤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제가 더 이렇게 반짝이는 불을 켠 이유가 있습니다. 대단한 흐름을 보였었던 한전산업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월요일, 화요일 2연상을 기록한 한전산업에 대해서 풀어보도록 할게요. 아마 보유하셨던 분들이라면은 아주 쾌거를 지르셨을 것 같은데요. 앞으로의 대응 전략은 보유하신 분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네. 제가 약간 당황해가지고 LG 플러스가 1,000만 주가 아니라 1,000억 원의 자사주를 매입하는 겁니다. 수정. 제가 정정하겠습니다. 네, 정정하겠습니다. 정정하고요. 네. 한전산업입니다. 한전산업. 이 종목은 제가 말씀을 드리면 한전산업 뭐 이번에 사실은 뭐 이번 주에 뭐 월화 2연속 상한가를 갔죠. 그래서 이 종목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종목은 사실 이제 한전의 사실 그러니까 한국전력이죠. 한국전력이 대주주는 아니고요. 저희가 이게 아마 대치동에 있을 겁니다. 대치동에 아마 거기 빌딩에 아마 거기 입주해 있을 텐데 빌딩에 입주해 있는 게 아니라 빌딩을 빌딩이 말 그대로 그 자유총연맹이죠. 이 회사가 소유하고 있는데 약 뭐 자유총연맹이 31%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대주주는 이제 한국 자유총연맹인데요. 그 한전산업개발이요. 근데 한전이 지금 지분을 29%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소액주 38% 이런 지분 구조가 돼 있는데. 사실은 한전 산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앞서서 한번 꿈틀한 적이 있었습니다. 지난 제가 보시면은 저희가 올 초죠. 올 초에도 보면 약간 흐름이 나온 적이 있는데 이게 사실은 이제 한전이 최대 주주로 이제 다시 올라서서 지배력을 이제 행사할 수 있게 되려면 자회사를 편입을 해야 되겠죠. 근데 바로 이 부분 때문에 다시 한전이 이런 그 한전 산업의 최대 주주가 되려고 한다. 이 이슈가 나올 때마다 주가는 꿈틀 계속 했었습니다.
사실은 뭐 저희가 예전에 뭐 공기업이 뭐 민영화되면은 저희가 그런 모멘텀으로 주가가 많이 올라간 적이 있었는데 한전은 지금 한전 산업 같은 경우에는 한국전력에 편입이 된다고 하는 게 호재이기 때문에 그럴 때마다 오히려 공기업으로 들어가는 거죠. 물론 이제 소액주들의 반발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그게 이제 아무튼 한전 산업에서는 호재로 지금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저희가 원전 관련주로 주가가 상세를 이번에 보이면서 이 현상을 갔는데 뭐 다 지금 이런 겁니다. 이 차트를 보시더라도 제가 요새 아까 계속 아마 오늘 여러 종목들을 제가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거의 다 비슷합니다. 차트가. 보시면 이 종목도 작년부터 해서 저희가 뭐 약간 연말 돼서 약간 상승세를 보였고요. 그리고 나서는 뭐 지수랑은 상관없이 뭐 그냥 횡보했습니다. 거의 뭐 6개월을 횡보했고요. 그러다가 최근 들어 뭐 이렇게 뭐 강한 상승세가 나오면서 이번 주에 연상을 갔죠. 연속 상한가를 갔는데 지금은 말 그대로 이런 종목들이 불을 뿜고 시장에서 말 그대로 우리가 지금도 하는지 모르겠는데 저희 뭐 초등학교 때나 뭐 소풍 가면 보물찾기를 많이 했었죠. 저는 한 번도 찾은 적이 없는데 아무튼 뭐 이렇게 보물찾기 하는 장인 것 같습니다. 이런 종목들 발굴해서 급등이 나오는 이런 장으로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예, 이번 주 2연상을 기록했었던 한전산업에 대해서 대응 전략 챙겨봤습니다. 이번에는요, 이연제약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이연제약은 대체 어디까지 갈까 궁금해지는 종목입니다. 그러니까요. 예, 저도 궁금합니다. 저도 궁금합니다. 사실은 이연제약이 참 제가 아마 이 백신, 코로나 백신이라든지 뭐 치료제 관련해서 네. 제가 이런 대장주는 저는 이연제약으로 봅니다. 이런 말씀을 제가 계속 백신 이야기 엄청 많이 하셨죠. 예, 제가 아무튼 뭐 대장주는 이연제약입니다. 이런 말씀을 제가 뭐 삼성바이오로직스 이런 종목이 아니라 그냥 이연제약이 제일 큰 수혜주입니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뭐 사실 저희가 뉴스를 이제 보시고 좀 파악하시는 게 좀 중요합니다. 뉴스를 한번 꼼꼼하게 읽어보신다면 그건 뭐 아무튼 뭐 쉽게 우리 주린이분들도 쉽게 이연제약이 대장주가 될 수밖에 없구나. 이걸 느끼실 겁니다. 그 이유는 뭐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말 그대로 저희 이 코로나 백신 관련해서 말 그대로 다양한 제품들 다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어떤 유일한 공장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 mRNA 백신 관련주도 상당히 모멘텀을 강하게 받고 있죠. 그래서 이번 같은 경우는 저희가 모더나죠. 모더나 최고 사업 책임자가 최근에 인터뷰를 한 거 보면 제가 시간 관계상 다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이건 잠시 후 공개 방송에서 말씀을 드리고요. 이 백신 관련주 해서는 아무튼 해서 이 삼성바이오로직스, 모더나 이 점점 사이가 좋아지는 것 같습니다. 좋은 친구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연제약 그럼 당연히 좋아집니다. 그래서 이 종목 아무튼 뭐 계속 가고 있는데 신고가를 가고 있고 아무튼 뭐 수익 보신 분 다 축하드리고요. 축하드리고 제가 잠시 후 무방에서 이 종목도 좀 자세하게 백신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연제약 대체 어디까지 갈지 궁금해지는 시점인데 잠시 후 무료 방송을 통해서 좀 더 자세한 또 종목 리뷰를 도와주신다고 하네요. 자, 그럼 공략주 챙겨보겠습니다. 어떤 종목입니까? 이제 공략주는 오늘 좀 약간 그동안에 좀 이런 식으로 약간 소외받던 종목 KBI 메탈입니다. KBI 메탈. 그래서 아마 좀 이렇게 잘 모르시는 분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이 회사 같은 경우에도 지금 기본적으로 하는 업무가 발전 설비, 또 운전 정비 이런 관련된 그러니까 주로 말씀드리면 발전 설비, 뭐 이런 신재생 에너지 관련 사업 등을 주요 사업을 하고 있는 회사고요. 이런 회사들이 어떻게 보면 연료 환경이죠. 그런 설비 분야의 운전, 또 정비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또 해외에 뭐 기술 인력을 파견을 해서 해외의 어떤 그런 정비 업무 이런 부분도 수행 중에 있고요. 그래서 상당히 뭐 이 회사는 뭐 업무 수행력, 기술 인정받고 있고요. 당연히 뭐 지금 제가 말씀드린 종목들은 일단 적자 기업은 없습니다. 다 실적 수준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흑자 나는 기업들이고요. 이제 좀 이 종목도 제가 좀 잠시 후 좀 시간 관계상 길게 말씀을 못 드릴 것 같고요. 이 회사도 뭐 계속 요새 보면은 뭐 3천억 원 이상 매출자를 달성을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기본 이 종목 차트를 보신다면은 이 종목도 뭐 꾸준히 어떻게 보면 횡보세를 보이고 또 최근 들어 뭐 올해 오른 게 없습니다. 올해 이렇게 횡보세를 거의 보이다가 최근 들어 이제 상세가 나오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종목도 아무튼 자세한 가격 전략 잠시 후방에서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잠시 후 박진섭 위원님의 무료 방송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불꽃 매매 비법 그리고 종목까지 알려주신다고 하니까 여러분들 잘 챙겨보시면 좋겠습니다. 인터넷 검색창에 MTN 밴드 검색해 보시면요. 첫 번째 링크를 따라서 저희 홈페이지 찾을 수가 있고요. 저희 홈페이지에서 박진섭 위원님의 사진 옆에 빨간 박스 방송 중 글자를 클릭하시면 무료 방송 참석해 보실 수 있으니까요. 불꽃 종목 꼭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러분들의 수익 비법도 얻어보시면 좋겠네요. 자, 오늘
준비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샵 0988번으로 박진섭이라고 적어서 문자로 보내주시면 저희 노란톡 함께 할 수 있는 링크 보내드리니까요. 관심 부탁드립니다. 자, 인사드릴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